네. 자, 잠시 모든 주의를 내 안으로도 돌려봅니다. 우리가 최면을 하거나 또는 완전히 외부로의 주의를 끊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의 주의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앉아 계시는 곳에 방에서 나는 소리도 들리고 냄새나 향기도 맡아지고 바람이나 공기의 흐름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외부로만 주의를 향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주의를 천천히 내면으로도 돌려봅니다. 이렇게 외부로도 내면으로도 양쪽으로 주의를 알아차림을 가져가는 상태로 잠시 있어 봅니다. 호흡도 알아차려 보시고 몸도 알아차려 봅니다. 나의 호흡이 어떤지, 나의 몸이 지금 어떤지 들어봅니다. 느껴봅니다. 뭔가 호흡에서나 또는 몸에서나 아주 짧은 체크인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답답하다 또는 굳어 있다 또는 정말 지쳐 있구나 아니면 아프구나 어떤 것이든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들어봅니다. 혹시 뭔가가 호흡에서든 몸에서든 접촉되신 것이 있다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들어봅니다. 아마 지금 당장 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1시간 정도 흐른 후에 내가 그 호흡과 몸에서 나에게 전하는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 라고도 전해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좀 잠시 기다려 주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지금 당장 급하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호기심을 갖고 들어봅니다. 그리고 알아가 봅니다. 마음도 살펴봅니다.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뭔가 나의 주의를 끄는 또는 기다리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있나요? 그러한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내가 너를 지금 느끼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도 전해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달라. 그 후에 내가 너를 더 알아갈 시간을 낼 수 있다라고도 전해봅니다. 아마 당장 압도해 오는 어떤 마음의 부분이라면 기다리기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먼저 돌봐주시거나 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나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알려주고 있는지 호기심을 갖고 알아가 봅니다. 아주 짧은 체크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것들에게는 다음에 또 내가 만나보겠다라고 전하시고 천천히 여기로 돌아옵니다. 아주 짧게 한 것 같은데 7분이나 지나서 참 제가 평상시 하던 것보다는 참 굉장히 짧게 하는 것 있기는 해요. 근데 참 항상 부족하다 싶네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짧게라도 내면을 체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하루에 1분이라도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담자 만나시기 전에 잠깐 눈 감고 체크하고 자신에게 어떤 알아차림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이제 37페이지 추가록을 읽어야 될 차례예요. 근데 추가록이 연달아서 3개나 나오는데 이걸 저하고 좀 나눠서 2명이 좀 진행할까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2명을 좀 정해서 생동감 있게 치료자 내담자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자원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나는 내담자를 하겠다. 이자드라고 하는 아랍계의 내담자인 것 같아요. 자원하실 분. 네, 김경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내담자를 해주시고 익숙하시니까 자, 치료자를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권명순 선생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럼 권명순 선생님께서 치료자를 해주시고, 김경호 선생님께서 내담자를 해주시고, 권명순 선생님께서 그 37페이지 하단에 한 네, 제목이랑 6줄 정도를 조금 먼저 읽어주실까요? 본문은 네, 권명순 선생님께, 네, 부탁합니다. 네. 용서받은 이자르. 미혼의 시스젠더로 성적 취향이 불분명한 남성 이자르는 14살 때 가족과 함께 이란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정신착란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정신병 발발 시기로는 이례적인 나이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주치의가 예약을 해주었다고 대답하였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의사는 당신이 치료받기를 원했나요? 아세요? 음, 물어봐도 괜찮겠어요? 네, 거기 선생님. 지문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아, 아무래도, 지문도 같이 네네, 읽어요? 같이. 예, 예. 네네네. 그가 왜 의사는 당신이 치료받기를 원했나요? 기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는다.
아세요? 이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물어봐도 괜찮겠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는 기다린다. 동생이 저한테 나타나요. 음, 이 기록에는 당신이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개를 끄덕인다. 7살 이후에 그랬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동생 내자가 어머니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그 애가 저한테 나타나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음, 물어본 적이 없나요? 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레자는 당신이 무언가 바꾸길 원하나요? 모르겠어요. 몇 초 후에 저는 뭔가 바꾸고 싶어요. 음,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7살 때 그 애를 죽였어요. 여기 이자듯이 확인 좀 해주세요. 당신의 모든 부분들, 내면의 모든 부분들, 음,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돌아가며 물어보세요. 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내면에 물어보세요. 이자드가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우리는 몇 초 동안 침묵한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개를 끄덕인다. 두려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뭐라고 하나요? 그는 내가 자기와 함께 했으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두려움인가요? 이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제가 당신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 레자가 당신에게 나타났지만 동생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이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부분이 추측하고 있는 거지요? 이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왜 그 부분은 내자가 당신이 자기와 함께 하길 원한다고 추측할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음, 당신에게 레자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레자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그래야 된대요. 이유를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내가 아니었다면 레자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더 일찍 떠나 레자와 함께 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당신이 살기를 원하셨지요? 하지만 이 부분은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7살짜리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7살짜리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향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살라고 했어요. 음, 그 아이가 보이나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불쌍해요. 음, 당신에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부분이 있지요? 라는 부분 언어를 사용한다. 그 아이는 혼자예요. 그 아이가 외로워한다고요?
그 아이는 어머니가 너는 살아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부분이 조금만 뒤로 물러설 의향이 있을까요? 아, 당신이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말이죠. 리자드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나는 몇 초를 기다린다. 당신은 지금 그 아이를 향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리자드가 응답. 이 눈물들은 7살짜리 아이를 위한 눈물인가요? 아니면 그 아이가 흘리는 눈물인가요? 그 아이를 위한 눈물이에요. 음, 이 정도의 기분은 괜찮으신가요? 그 아이가 당신을 보고 있나요? 음, 자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아, 혹시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놀랐대요. 자기는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아이가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나요? 지금 그 아이를 향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음이 쓰여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그 아이는 레자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 아이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요? 제가 도울게요. 처음으로 눈을 감고 꼼짝 않고 있다. 눈물이 조금씩 흘러나온다. 한참 지난 후에 눈을 뜬다. 우리는 레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해변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그가 5살 때였죠. 내가 뒤쫓아갔으나 레자가 테라스에서 떨어졌어요. 저런, 정말 충격적이었겠어요. 리자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레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레자가 제 손을 잡고 있어요. 해변에서 놀고 싶어 해요. 몸을 구부리고 머리를 감싸며 흐느낀다. 그는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어떤 느낌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아이와 레자가 당신을 보고 있나요? 리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당신이 누군지 아나요? 리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이 현재로 옮겨와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하나요? 음, 그 아이는 그날의 사건으로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나요? 네, 내자는 그 아이 보고 짐을 계속 짊어지라고 하나요? 이자르는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다. 그 아이가 짐이 필요한가요? 이자르는 다시 고개를 젓는다. 그 아이는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나요? 이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 아이는 짐을 빛, 흙, 공기, 물, 불 같은 원소들 중 하나에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 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끝내고 제게 알려주세요. 음, 그 아이는 짐을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아이는 어떤 기분인가요? 고마워해요. 그 아이는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 아이는 자기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어떤 것이든 초대할 수 있어요. 그 아이는 레자하고 나하고 함께 있어야 해요.
좋아요. 기분이 어때요? 리자드는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또 다른 건 없나요? 그들은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리자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죽은 동생이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정신감정을 받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인테이크 평가 시간이 치료회기가 되었고 그는 자신의 보호자들로부터 분리되어 동생의 죽음의 책임을 느끼고 있던 어린 부분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자드는 편해진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회계에서의 상호작용은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내담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내담자가 자신의 참자아에 접근할 수 있는 속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참자아에 접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추가록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선생님들? 이런 음, 내담자 오면 거의 대부분 정신증으로 아마 진단을 내리겠죠. 근데 IFS에서는 그렇게 뭔가 라벨링을 하거나 진단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걸 조금 더 들어보고 그리고 그걸 다뤄 나간다는 거죠. 저도 똑같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베트남 여성이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던 동생을 아버지가 데리고 나가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후에 나는 그 동생이 집에서 나갈 때 죽으러 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계속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레자가 떨어질 때 이 내담자인 이자드가 돕지를 못해서 죄책감을 가진 부분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런 죄책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차라리 너가 죽어라,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그때는 레자의 영혼이 나타나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그 영혼이 자기한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뭘 원하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마음 안에서 레자와 함께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죽어라, 죽어라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8페이지를 보면 38페이지 중간에 제가 7살 때 그 애를 죽였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내담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아,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얘기를 하죠. 아, 이 부분 작업을 좀 해야겠다. 근데 이게 인테이크인데도 부분 작업을 이렇게 첫 회계부터 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뭔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당신의 모르는 부분들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인테이크니까 어떤 것도 설명 안 해줬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꾸죠. 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거나 다뤄도 괜찮은지 내면에 좀 물어보세요. 라고 용어를 살짝 바꾸죠. 근데 리자드가 괜찮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니까 계약이 맺어진 걸로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두려워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려운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요라고 얘기를 할 때 IFS 치료자들은 부분으로 생각을 해요. 아, 두려워하는 부분이 나타났네.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부분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자기와 함께 했으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서 또 체크를 하죠. 그게 두려움인가요? 그러는데 이제 서머리를 하는 거죠.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이 너한테 나타났는데 뭘 원하는지는 말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하는 부분이 지금 추측하는 것 같아. 내가 잘 이해했니? 조금 물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이 내자가 당신과 함께 한다고, 함께를 원한다고 추측할까? 지금 아무런 스토리도 들은 게 없죠. 그러니까 진짜 치료사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genuine curiosity죠. 진짜 궁금하고 모르는 걸 참나 상태에서 내담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니까 이게 제가 누구인지 또 모르니까 또 물어보죠. 당신한테 레자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냐? 아니면 당신이 레자와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부분이냐 아니면 너가 그렇게 생각하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래야 된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는 이 사람 안에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있다, 압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아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대목이 중간에 나오죠. 그게 IFS 7에서 자주 쓰는 그 참나 상태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How do you feel toward the par? 질문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참나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랬더니 불쌍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연민과 동정은 다르게 얘기를 하죠. 불쌍하다 얘기하는 건 거의 동정이죠. 그래서 이건 연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신에게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하고 부분의 용어로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혼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 그 애가 외로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그 후에 치료자가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부분이 조금만 뒤로 물러날 의향이 있을까요? 이게 분리학이라는 IFS의 테크닉을 쓰는 질문이죠. 그래서 부분이 섞여 있을 때 그 부분에게 조금만 너가 비켜나 줄 수 있느냐, 의향이 있느냐, 자발적으로 좀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물어보죠.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발적으로 비켜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비켜주고 나면 우리가 더 많은 걸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한테 희망도 제시하고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려주면 비켜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분리하기를 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날 의향이 있느냐, 당신이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말이다. 이렇게 희망을 제시하면서 분리하기를 시도하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그런 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 아이에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How do you feel toward the par? 다시 한번 참나 에너지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섞여 있는지 또 물어보죠. 그랬더니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물이 참나에서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 부분에서 나오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분리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 눈물이 7살짜리 아이를 위해서 참나가 우는 거니 아니면 그 7살짜리 아이가 우는 거니, 부분이 우는 거니, 참나가 우는 거니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참나라는 걸 알죠.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게 섞여서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치료자마다 다르니까요. 어쨌든 그 아이를 위한 눈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참나라는 걸 알았죠. 그런 다음에 이게 압도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압도가 될 만큼 힘든 상태인지 아니면 이 정도가 괜찮은지를 물어봐요. Is this too much?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만하냐 아니면 너무 지나치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서 괜찮다라고 했어요. 자, 참나 상태이고 이제 7살짜리를 만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보고 있나요? 그 7살짜리 부분이 참나를 보고 있느냐? 이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결국 IFS 치료에서는 상처를 입은 부분 또는 어떤 역할을 가진 부분과 참나가 서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그래서 재양육을 경험하도록 하는 치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주체는 참나인 거고, 객체는 부분인 거죠. 두 개가 공간이 있고 살짝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 부분이 참나를 인식하고, 참나가 부분을 인식하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우, 놀랐다. 나는 없는 존재처럼 아예 무시당했었는데 내가 있는 거 알아차리다니 놀랍다. 그래서 그 다음 치료자가 또 물어보죠. 곧바로 다이렉트로 휙휙휙 넘어가죠.
그 아이가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있냐? 아이를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했더니 마음이 쓰인다. 아, 이게 약간 참나를 나타내는 어떤 대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마음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직 퀘스천이라고 하는 How do you feel toward the part 질문을 하고 나서 참나에 해당하는 8개의 C 퀄리티라고 합니다. 뭐 연결성, 호기심 또는 어, 연민 또는 창조성 뭐 8개 저는 다 외우지 않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어떤 열려있는 참나로서의 그런 대답이 나올 때, 아, 이 사람이 참나 상태이구나. 아니라 그게 아닌 뭔가 화가 났어요. 짜증나요. 싫어요. 뭐 불쌍해요. 너무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대답이 나오면 참나 상태가 아니라 그런 대답을 하는 부분이 섞여 있다고 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이 쓰여라는 거에서 참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들을 믿고 치료사가 이제 그 다음 작업들을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참나 상태라고 확인이 될 때 우리가 그 부분에게 어떤 일이 필요한가요? 그 부분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나요? 뭘 도와주고 싶으시세요? 뭘 도와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내담자의 참나를 믿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담자의 참나를 믿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7살짜리 아이가 내자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애도 작업에서 이게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애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한 내담자가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계속 도로에 스키드 마크 체크하고 계속 어떻게든 입증해야 된다. 아버지가 왜 돌아갔는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일상이 무너졌던 내담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초대해오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분이 그 아버지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이런 영혼과의 어떤 작업이 IFS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죽을 내자하고 지금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치료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참나 상태가 되니까 자발적으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레자와 그 아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도록 참나가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해요. 그 아이가 당신 참나, 이자드 당신 참나에 도움을 필요로 하나요? 그랬더니 제가 도울게요. 라고 너무나 훌륭하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제가 누구일까요? 참나, 맞습니다. 이성경 선생님. 그래서 참나가 그 아이가 레자와 이야기하는 걸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처음으로 꼼짝 않고 내면 작업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스토리가 이제서야 나오는 거죠. 5살 때 해변 식당에 갔는데 테라스에서 아이가 떨어져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이자 7살짜리 그 아이가 5살짜리 레자한테 미안해, 너무 미안해, 뭐 그런 얘기를 내면에서 했겠죠. 자, 그런 다음 레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서부터 레자가 손을 잡고 해변에서 놀고 싶어 하고 비난하지 않고 용서가 일어난 거죠. 사실 저는 애도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서함, 용서받음. 근데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떠나보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 작업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용서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서함, 용서받음. 근데 나만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저쪽도 용서할 게 있고, 나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쪽도 용서를 받아야 될 게 거의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서 작업이 일어날 때까지 충분히 작업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죄책감 작업을 할 때 저는 도와주게 되는데요. 모르죠. 이 책 뒤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용서 작업이 여기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가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서, 아, 대답을 안 해도 참나 상태구나.
그 아이와 레자가 당신을 보고 있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에서, 참나와 부분들이 지금 잘 관계가 형성되어 있구나. 그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아나요? 관계를 책자는 질문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에서 참나라는 걸 알고 있구나. 현지로 옮겨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하나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에서 이제는 떠나보낼 단계가 됐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집 내려놓기 작업을 하는 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들? 처음 IFS를 접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이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되게 빨리 작업을 설명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41페이지. 하지만 만약 이런 경우는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자드 역할을 하영쌤이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치료사를 맡을게요. 네, 네, 지문을 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제목하고 네 줄 정도를 먼저 읽어주세요. 하지만 만약 이런 경우에는 독자들은 레자가 화를 냈거나 이자들을 비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보기 위해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드가 그의 7살짜리 부분이 레자에게 왜 이자드에게 나타났는지 물어보도록 도와주었던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는 잠깐 멈춰 눈물을 닦는다. 그는 내게 화가 많이 났어요. 아, 그렇군요. 당신은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를 놀리곤 했어요. 저는 일이 있고 나서 죽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누가 당신에게 수치심을 불어넣었나요? 저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는 불어넣고 하나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 개가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그걸 체크했는데 저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수치심을 불어넣고 있는 비난하는 부분, 너는 죽어야 돼. 라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류를 해서 부분의 용어로 알려줍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비난하고 수치심을 불어넣는 비판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이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자드 씨, 그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당신이 아직도 여기 있는 건가요? 이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비판하는 부분은 당신에게 뭐라고 하나요? 이제 너는 죽을 수 있어. 그렇군요. 비판하는 부분이 잠시 쉬면서 당신이 형제를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할 용의가 있을까요? 이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그 아이는 레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대요. 레자도 괜찮다고 하나요? 그렇다고 하네요. 긴 침묵. 이자드는 자기가 질투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그 아이는 레자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대요. 레자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레자는 이자드가 사과하고 있으니 좋대요. 이자드가 자신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대요. 레자는 여전히 이자드가 그 사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자드는 고개를 젓는다. 이자드가 죄책감을 내려놓더라도 레자가 괜찮을까요? 이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자드가 어떤 이유로든 그 죄책감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왜죠? 자기가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도 죄책감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어머니에게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나요? 어머니를 또 불러오는 거죠, 지금.
이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레자는 그것 때문에 머물고 싶어 하나요? 이자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어머니와 어머니의 참자가 그들 둘뿐만 아니라 당신과도 함께 하도록 좀 초대해 볼까요? 그 소녀는 어머니의 고통이 해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용서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자드하고 레자의 작업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자드가 정신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부여잡고 살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엄마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레자가 죽었어도 내가 엄마 대신, 레자 대신 엄마를 지켜야 돼. 이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그 죄책감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했더니 붙들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에서 이게 왜냐라고 물어보니까 엄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작업을 위해서 엄마를 또 불러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선생님들? 네, 일반 상담에서 이런 거 꿈도 못 꾸죠. 이게 사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면에서 우리가 응어리져 있는 많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풀어내고 그런 뭔가 살풀이 하듯이 그런 작업이 IFS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는 정말 재밌다고 느끼는데 선생님들 좀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자, 43페이지,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읽을까요?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설명하는 게 좀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아니다라고. 네. 추가로 그냥 읽으면 아마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실걸요? 자, 여기까지 우리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선생님, 그 네. 마지막 남은 그게 짧은데 요게 한 셋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을까요? 여기까지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소리 내신 김에 유경 선생님께서 혹시 치료사를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자도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기는 제가 어, 읽겠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제가 부모의 참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내담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반면 또 어떤 내담자들은 심지어 전혀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뭔 소리야? 뭐 이러는 거죠. 만약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면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의 참자에 접근하지는 못했으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참자를 만나볼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7장에서 설명합니다. 이자드의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의 장면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참자의 입장의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그를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등장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자기를 좀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껴안아요. 아이 둘을 모두 껴안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7살짜리 아이를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아이는 자기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아무도 그 아이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면 레자가 어머니에게 이자드 대신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자드가 어머니를 차마 바라볼 수 없었기에 레자가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어머니의 참자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물론 어머니는 그 아이를 용서하고 있네요.
음. 모든 사람들이 개인 커플, 가족 치료에서 그러하듯이 어떤 대화에서도 각 사람들에게는 만날 수 있는 참사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녹아내리듯이 용서가 이뤄지고 떠나보내고 이런 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여기까지 끝나니까 저도 좀 속이 편안하네요. 유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마음에 와닿았던 대목이나 또는 이걸 좀 나눠보자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해 보실까요? 참, 저는 이 추거록이 굉장히 좀 마음을 울리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음. 네, 이성경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이 추모록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 혼자 읽었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이 사람은 누구지? 부분이 뭐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니까 더 와닿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치료사가 이끌어 가시면서 자꾸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고 묻거든요. 근데 그 내담자가 느낌을 바로 말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치료사가 느낌을 물었는데 생각을 말할 때 그 생각을 대로 이렇게 또다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참자아에 대해서 그 내담자의 참자아를 신뢰하고 그 스스로 이렇게 하게끔 하는 이 과정이 너무 신기하다, 너무 인격적이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꼈고요. 어, 그런데 그 내담자가 자기의 참자아를 자아가 있다는 거를 믿을 수 있는 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참 자아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 치료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그렇죠.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치료사가 참나를 갖는 게 진짜 중요할 텐데, 참나가 뭘까? 어떻게 하지만, 그리고 내담자한테 참나 에너지를 전달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생님들? 그게 저희 박사 논문 주제랍니다.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미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IFS 치료를 해왔던 5명의 거장들, 그리고 한국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성공적으로 IFS 치료를 하고 있는 또 5명의 치료사들을 인터뷰를 땄어요. 그래서 IFS 치료사들의 참나 경험이 어떤 건가, 내담자한테는 어떻게 전달하나 인터뷰를 다 따서 이제 막 쓰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 보면 각자 쓰시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사가 분명히 참나 상태인 건 중요하다라는 거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각자 그 참나 에너지를 내담자한테 전달하는 방식도 있고, 자기가 참나 상태에서 벗어날 때 돌아오도록 하는 나름의 노하우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하여튼 기대 만땅히 기다려주시면 나중에 소개를 할게요. 네, 또 나눠주실 분? 네, 오세훈 선생님. 네, 그래요. 근데 그 뭐 질문이 있는데요. 예. 참 우리 보통은 네모 나이잖아요. 그 참나가 참자가 네모 나이인지 네. 본인들이 네모 나이인지 아니면 그 모두가 네모 나이인지. 네, 네. 아이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내면화의 치유라고, 어, 존 브래드쇼, 오재은 교수님 얘기하셨던 치료 기법이 한국에 거의 한 20년 전쯤, 소개가 돼서 교회 쪽에서 특히 많이 이거를 연구를 했죠.
그래서 내면 아이, 성인 아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IFS와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내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다. 네, 하영쌤. 저- 네, 저는 내면 아이 치료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 근데 내면 아이라는 말이 부분, 뭔가 이렇게 추방자 이런 말보다 훨씬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부분이라고 하다가 이렇게 그 아이가 이렇게 하고 그 내면에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내면 아이라는 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잘 와닿는 것 같고요. 근데 셀프와 내면 아이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제가 상담을 받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내면 아이는 좀 상처받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추방자거나 아니면 관리자거나 관리자보다는 관리자한테 비판을 받는 좀 부분, 그러니까 좀 더 상처받고 좀 더 힘이 없고 지금까지 삶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추방자 부분이 좀 내면 아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셀프는 그 모든 바탕 그 아이들이 쭉 있으면 그것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바탕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면 아이라는 말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저는 좀 추방자나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더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 분? 저는 실제로 내면화의 세미나에서 주인공이 좀 돼서, 네, 저를 좀, 제가, 저의 그 내면화를 다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IFS에서 저는 이 이론을 좋아하게 된 게, 그 부분하고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릴 적 만난 내면 아이는 결국은 추방자였고, 그때 그 내면 아이를 만나러 간 나는 그때 나이에 제가 그 아이를 만나러 가도록 치료사가 인도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만나러 가는 나는 셀프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렇게 연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세미나까지 참석하셨다는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더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것 같네요. 더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도 조금 이야기를 보태겠습니다. 저도 내면화의 치유를 세미나도 듣고 공부도 하고 직접 치료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두 개 간의 차이가 저는 극명하게 이해가 됐어요. 내면화의 치유는 이렇고 IFS는 이렇고 차이가 이런 거다. 저의 경우에는 7살 때 이제 엄마한테 혼나서 목이 졸려서 잠깐 죽었다 깨어났던 아이. 그 아이가 저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였는데요. 근데 걔를 작업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작업하다가 걔가 갑자기 내면 아이 그 상담을 받는 동안 튀어나왔고 그래서 열심히 잘 다뤘죠. 울고불고. 참나 상태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최영수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세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죽이려고까지 엄마는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엄마는 그랬을까? 눌려있던 분노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면 아이 치유에서 관심을 갖는 건 추방자예요. 그런데 IFS에서 관심을 갖는 건 전체 시스템이에요. 상처받은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적응하고 엄마와 살아갈 수 있게끔 한 여러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화난 부분도 있고, 화를 참게 하는 부분도 있고, 엄마한테 맞추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IFS에서 보는 관점은 그런 것들을 다 보호자라고 보죠. 추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살고 있게 했던 우리의 영웅들, 관리하고 소방관으로서 또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보호자 작업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먼저 다이렉트로 추방자한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나마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던 게 먼저 내면 아이를 만나니까 이게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치유와 조금 IFS를 비교해 보자면, IFS가 조금 더 정교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IFS가 훨씬 더 내면의 치유보다는 많이 조금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보호자 작업을 해서 화가 있는데 누르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뭐 화 부분도 다르고 누르고 있는 부분도 다르고 이런 걸 충분히 다루고 그런 다음 허락을 받아서 추방자를 만나서 그 내면 아이를 작업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내면 아이 치유에서는 추방자 중심 그리고 IFS에서는 전체 시스템 중심 그리고 내면 아이 치유에서는 참나라는 개념이 없다. 그리고 IFS에서는 참나를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분명히 대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면화의 치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거의 다뤄지지가 않고 추방자에 대한 것만 많이 다뤄지게 되죠. 그래서 내면 아이만 보지만 사실은 성인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래드쇼의 책에 보면 여러 그런 성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또 다루는 대목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걸 명명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반면 IFS에서는 그걸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보호자도 또 두 개로 나눠서 관리자, 소방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해본 내면의 치유가 탁월하기는 한데 저의 그 나중에 어떤 나타나는 모습은 좀 그랬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자, 하영 선생님 좀 전에 뭐 질문하려고 하거나 얘기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아, 저희 추고록을 듣다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왜? 생략한 것도 아니고 쭉 가는 건데 첫 번째 추고록에 너무 빠르게 이제 인테이크를 하면서 갑자기 6F를 다 하면서 갑자기 집 내려놓기까지 이렇게 몇 줄에 되는 게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되게 놀라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또 놀랐던 게 여기서 어머니를 부르는데 사실 어머니는 없잖아요. 내 내면에서 만나는 어머니뿐이고 어머니를 부르는 것도 신기한데 거기에 여기서는 어머니의 참 자아가 또 이 둘과 함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참자아를 또 불러오는 것 자체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내면에서 누군가를 부르고 싶을 때는 사실 그 어머니의 어떤 부분을 부르는 거는 아니라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참 자아를 불러서 뭔가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언제 가능한 건가? 아무 때나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어머니의 참자를 구분해서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절한 시기에 내 남자가 참나 에너지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부르고, 또는 그 내담자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영성적인 어떤 자원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영성적인 자원도 모셔오게 해요. 하나님도 모셔오게 하고 예수님도 모셔오게 하고 성모 마리아나 뭐 조상신이나 다 모셔오게 할 수 있어요. 그걸 spiritual guides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든 그런 영적인 것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경험을 보면 내담자가 참나 에너지가 있을 때 불러오는 게 훨씬 빨라요. 부분의 상태일 때 불러오는 것은 부분과 그 돌아가신 어떤 영 또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와 연결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나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참나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담자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러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 번역하고 있는 학지사에서 아마 한 다음 달쯤 나올 것 같은데요. 내면의 치유와 영성이라는 책을 정말 제가 오랫동안 번역을 했어요. 실수하거나 뭔가 오역하지 않으려고 정말 저의 완벽주의자 부분이
너무너무 꼼꼼하게 번역을 했고, 영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어서 내면가족 체계 치료 IFS와 영성이란 제목으로 아마 다음 달쯤 발간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추고록이 많고요. 그 안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성을 어떻게 우리 자원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멋진 글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때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은 영이나 또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원이나 또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뭐 빙의가 됐어. 귀신이 들어왔어. 난 내 안에는 뭐 동물이 들어왔어.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반적인 심리 치료에서는 과대망상이나 또 이런 정신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IFS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은 내담자가 얘기하는 걸 받아들여줘요. 현상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따라가고 그걸 부분으로 놓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나쁜 에너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IFS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는 아직은 IFS가 그만큼 퍼져 있지 않으니까 아직은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소개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IFS 치료 그 영성 책에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항상 있잖아요. 빛에 해당하는 그런 영성적인 맑은 에너지가 있으면 어두운 에너지도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에너지 작업하는 게 살짝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책에서 맛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학지사에서 곧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할까요? 네.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저희 44페이지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